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거서 최용준입니다. 이제 딱 하실 분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적인 것하고 새롭게 이기학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해드리고, 그 이기학이 많거든요. 그런데 많이 하면은 잊어버리니까 각각 24가지 오행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오행, 어떤 오행은 어떤 곳에다 쓰고 하는 것을 강의해 드리고, 예를 들어서 갑기가엽은, 갑기 하면은 양이오행이거든요. 양이오행으로서는 가엽을 찾고 가엽에서 또 일어나는 맥기봉을 찾는다라는, 그렇게 하듯이 오행마다 각각 용을 보는 오행이 있고 맥기를 보는 오행이 있고 각각 따로 있습니다. 전부 다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는 팔진법으로 들어갑니다. 복기랑룡 입수자 득파라는 팔진법이 있어요. 이 팔진법이야말로 풍수지리학의 시작에서부터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행이 그 팔진법 소개가 다 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씩 알고 나가야 팔진법도 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기학 배우시는 양반들을 위해서 알지만은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오행들만 골라가지고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67강으로 들어가서 이기학의 오행 2가지 해드리고, 수포혈과 수숙혈과 세수예절혈과 평지운수혈과 동자혈과 조연곡수혈이라 해가지고 수성체에 대해서 특이하게 맺는 혈을 가지고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왜 도면을 그려놓고 해드리는 거는 용혈도를 알아야만이 산에 가서 바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첫째 24가지 오행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각각 사성팔장, 사와 물과 바람과 이런 것들을 산에 가서 현기적으로 직접 관망하는 것이 풍수지리학입니다. 풍수지리학은 산에만 가서는 절대 안 돼요. 산에 100번을 가봤자 자기 스스로는 눈에 들어온 것 같지만은 틀립니다. 이기학을 마치고 산에 가서 배워야 빨리 배웁니다. 이기학으로 들어가 가지고 간산법, 산은 어떤 것으로 먼저 본다. 책에 나오죠. 등산신 수구라. 산에 올라가려거든 수구를 먼저 보고 산에 들어가라. 책 서두에 그렇게 나오죠. 그 말은 무엇인가는 수구를 보면은 그 속에 혈이 있다 없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산수구요. 수구는 혈을 만들어서 혈을 지키려고 있는 것이 수구다. 수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은 수구는 관세해 줘야 되고, 즉 지그작으로 산이 막아줘야 되고, 또 혈차에서 보이지 말아야 되고, 또 한문이 있으면 더더욱 좋고, 한문이라 하는 것은 수구를 지키고 있는 홀로 있는 산을 한문 그렇습니다. 이렇게 좌우에 있거나 나란히 있으면은 그 명칭이 바꿔져요. 1월 한문이니 용사 한문이니 구사 한문이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합표 한문이라 하는 것은 우뚝 서가지고 홀로 있는 것을 화표한문 그렇습니다. 그것은 짐승처럼 홀로 고독하게 서서 큰 부잣집에 문지기예요. 대문 지키는. 그래서 홀로 서 있어요. 주위에는 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성이라는 것은 한문 주위에 멀리에서부터 가깝게까지 보호하고 있는 산을 나성이라고 그렇습니다. 산봉우리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혈을 맺는 증거 중에서 첫 번째가 이기 때문에 수구를 먼저 보고 들어가고, 그래서 한문이 혈체에서 보이면 안 됩니다. 즉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이 한문이면 이것이 혈체에서 보이면 안 돼요. 이것들이 한문이면은
수구에서 한문이 보여버리면은 도둑놈이 안방을 침해하기 때문에 대도가 나오고 도둑을 잘 맞고 혈이 크면은 역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한꺼번에 다 흘러가시지 말고, 한문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면 물이 나가는 곳인데 혈처에서 나가는 곳이 혈처에서 보이면은 대도가 나오고 혈이 크면은 역적이 나온다. 적은 것은 대도가 나와요. 도둑놈도 큰 놈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손 중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이 산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혈처에 앉아서 폐처를 놓고 내반 분금으로 내반 정침으로는 산에 올라가서 용을 거꾸로 보는데, 용을 거꾸로 보면 어떻습니까? 입수에서 타고 가가지고 혈의 결인처하고 또 그 뒤로 도두방하고 맥기의 결인처하고 맥기봉하고 과엽하고 현무하고 주산하고 조산하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서 조산까지를 보는 것이 용을 보는 방법인데요. 용은 현무까지를 용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무에서부터는 맥이라고 그러는데, 이 맥은 어떻게 생기느냐, 산의 가지, 가느다란 가지를 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혈을 맺으려고 작은 가지가 실같이 출로 생겼거나 붓거나 상관이 없어요. 맥이 지기를 생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 맥기다. 그와 마찬가지로 용도 혈을 맺으려고 내려오면은 왕성하게 내려와서 용의 결인을 한 다음에 주산을 만들고, 주산을 만든 다음에 출렁출렁 가다가 현무를 만들고, 현무를 만든 다음에 과엽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과엽에서는 맥기봉이 부뚝 일어서 가지고 맥기봉을 형성하는데, 이 맥기봉이야말로 혈체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이 맥기봉입니다. 이 맥기봉에서 맥기가 흘러내려 가지고 어떻습니까? 혈을 맺어요. 그래서 혈처 뒤로 바로 뒤 입수가 돌아앉아서 내반 정침으로 봐서 혈처 뒤로 입수가 1절이요, 도두가 2절이에요. 혈을 맺으려고 푹 이르는 산이 있죠. 이게 도두인데 도두가 2절이요. 맥기봉이 3절입니다. 그러니까 혈처 뒤로 하나, 둘, 세 개가 맥기봉이에요. 찾기 쉽죠. 실질적으로만 알려주면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안 알려줘요. 간단해요. 혈처 뒤에서 1절, 2절, 3절이 맥기봉이다. 이렇게 쉽죠. 맥기봉에서는 맥이 내려온다. 그 뒤로부터서는 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현무가 4절이고 주산이 5절이고 조산이 6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절이라고 그랬죠. 혈처의 뒤 입수 1절, 도두 2절, 맥기봉 3절, 현무 4절, 주산 5절, 조산 6절이라고 했죠. 그러나 이것은 크게 놓아가지고 6절이 되는 것이고, 조산에서 용이 나와가지고 출렁출렁 내려오는데 수십 절을 이루고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결인을 하고 푹 일어나서 주산을 일으켜요. 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관룡과 소관룡과 지룡과 대지룡, 소지룡, 가지지자 지룡이 있고 지지지자 지룡이 있어요. 지지지자 지룡은 땅으로 밑으로 가서 기는 것이, 기는 용이 지지지자 지룡이요. 롱롱이라 하는 것은 다리가 없이 산 덩어리로만 내려온 것이 롱용이고, 산깃을 녹자 롱룡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가다가 그쳐버릴 용이에요. 이런 용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출렁출렁 내려오는 물결치고 봉우리 하나하나마다 크나 적으나 1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여기서 처음에 한 것은 6절밖에 없죠. 그러나 조산에서도 수십 절이 내려올 수도 있고 1절로 될 수도 있고, 대혈은 수십 절을 꿈틀거리고 내려오기 때문에 수절, 그래서 조산하 몇 절 하에 주산 이르죠. 주산하 몇 절 하에 현무, 현무하 몇 절 하에 맥기봉. 그렇게 되면 맥기봉에서부터는
무슨 맥에 무슨 방향으로 맥이 돌아서 무슨 입수를 하였구나라는 것이 나와요. 이렇게 또 간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산을 보는 방법은 조산에서 절을 이루고 내려오다가 용이 고개를 탁 수그리고 잘록하게 묶어주는 것이 이것이 용의결인이요. 가령 이렇게 내려오다 여기 묶어주니까 이게 용의결인이라 그 말이에요. 가령. 그리고 용의결인에서 일어나는 것이 주산이고 쉽죠. 또 주산에서 툴렁툴렁 내려가다가 살짝 절을 이루고 크게 일어난 것이 현무다. 현무에서 살짝 수그리고 내려간 곳이 과엽이다. 과엽에서 일어난 것은 맥기봉이다. 맥기봉에서 내려오는 것은 맥이다. 맥은 양맥이 있고 음맥이 있는데 무슨 방으로 돌아가면은 양맥이요, 무슨 방으로 돌아가면은 음맥이다. 또 좌측으로 돌아가면 양맥이요, 우측으로 돌아가면 음맥이다. 이 딱 두 가지의 맥이 오는 것이, 한 가지 가운데로 중출해서 앞반듯하게 내려와버린 것은 누구나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빼버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나의 봉우리를 혀를 맺으려고 딱 솟아났죠. 아름답게. 이것이 도두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현무 그렇습니다. 도두봉이고, 도두봉에서 고개를 숙이고 내려와서 딱 결인을 해준 것이 이것이 진짜 혈의 결인이에요. 그리고 입수해서 거기서 245개의 맥기로 변해요. 수없이 변하는데 체계 정의를 내려놓은 것은 245개로 맥기가 변동해 갑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면은 8가지의 입수로 되죠. 비령입수니, 잠령입수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두봉에서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살짝 묶어주는 것이 혀를 맺으려고 결인을 해주는 진짜 결인처다. 결인처의 흙하고 혈처의 흙하고는 똑같다. 한치도 안 틀려요. 결인처를 파서 보면은 흙이 무슨 흙이 나오면은 혈처에서도 그 흙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협의 얼굴하고 혈처의 얼굴하고 똑같고, 그래서 맥기는 들어오다가 혈처 바로 뒤에서 훈원을 만들어요. 훈원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는 둥그르스름하게 달머리처럼 은은하게 솟아오른 것이 훈원이에요. 훈원을 그런데 사람들이 면일을 하면서 전부 다 긁어버려요. 그런 것 아니에요. 이 훈원은 어느 정도 중요한 거는, 훈원에서는 맥이 음으로 들어오면은 음양을 교체시켜 갖고 혈을 갖다가 양으로 맺어주고, 맥이 양으로 들어오면은 훈원에서 음양을 교차시켜서 음혈로 맺어주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중요한 것을 만들어주던 못올망정 긁어버립니다. 이런 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훈원에서 혈처로 들어오는 것을 맥이라고 하고 기라고 그렇습니다. 결인체에서 훈원까지는 맥이고, 맥에서 혈처까지의 불과 한 10보 정도밖에 안 돼요. 10보나 20보 안에 들었습니다. 기운은 기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혈을 만들고 남은 여기를 갖다가 영, 그림자 영자 영이라고 그렇습니다. 맞이할 영자 아니에요. 그림자 영자 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수풍, 용혈사수라고 그러죠. 용혈사수에다 풍도 봐야 돼요. 바람 보는 방법은 또 간단해요. 이렇게 푹 들어갔으면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오겠죠. 이런 데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바람은 낮은 곳을 타고 헬처로 쏘고 들어오면 안 좋고, 이게 이제 초보자들이 헤매지 말고 공부를 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아는 분도 또 복습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절을 이루고 들어오는 산봉우리 각각을 갖다가 철처 주위에 있는 각각의 산봉우리들을 사라고 그렇습니다. 모래사자, 모래알처럼 많다 해가지고 모래사자를 씁니다. 이제 정오행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정오행은 무엇인데 어디다가 쓴다라는 것이 나와요. 이거 알기만 하지, 알면 뭐됩니까? 일단 써먹을 줄 모르면은 말짱 있어봤자 필요 없어요. 정오행은 건경 신은 양금이요, 신유는 음금이고, 갑이는 양목이요,
손을묘는 음목이고 임자개해는 양수요 개수는 음수다. 간, 진, 술은 양토요 곤을축은 음토가 되고 병사오는 양의화요 정화는 음의화다. 이렇게만 알면 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써먹냐? 아주 중요해요. 가령 갑자년에 인산에다가 묘지를 쓰면은 이는 양목에 속하죠. 그래서 신에서 기포를 합니다. 포태양생을 해가지고 순행을 해요. 순행을 해가지고 묘고처까지 미가 되죠. 그래서 미방위에다가 천간을 붙여줍니다. 이 천간을 찾는 방법이에요. 24방위에서 돌아갔는데 한 글자씩만 가니까 천간과 지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경양 하면은 갑자는 무슨 갑자인가, 경자는 무슨 경자인가. 예를 들어서 경자인가, 경인인가, 경진인가, 경온가, 경신인가, 경술인가를 그 중에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느냐는 이것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정오행 알기만 하지 사람들이 몰라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이기약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정오행은 눈 감고도 하는 오행이 정오행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맥이 들어오면 60용의 천용 중에서 망인과 60갑자 나붐을 붙여요. 나붐을 붙이려면은 갑자을축 해중금 이렇게 붙이려면은 천간과 지지가 있어야 붙이겠죠. 그래서 천간지지를 찾는 방법입니다. 정오행에서. 그래서 나붐을 붙여 가지고 망인을 갖다가 맥하고 합을 넣어주고 자손하고 합을 넣어주고 하는 것이 그 작용을 한 것이 정오행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은 정오행은 왜 있냐? 묘지를 쓸 때에 24방위 중에서 천간과 지지를 찾기 위해서 정오행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어디다 쓰냐? 천간을 파가지고 맥기와 명인과 자손과의 합을 붙여주기 위해서 상극을 알아내기 위해서 60갑자 나붐으로 찾기 위해서 이 정오행을 돌린다. 어떻게 돌려요? 철처에서 용과 맥을 보라겠으니까 용과 맥은 내반 정침으로 거꾸로 돌아가면서 올라가면서 조상까지 올라가면서 찾아봅니다. 기륭화복을요. 이 정오행은 쓸 곳은 많지만은 또 따지고 보면 하나도 쓸 데가 없어요. 이것이 정오행입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다른 오행하고 겹쳐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쓸데가 전혀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쓸데가 없냐? 정오행이 안 들어간 오행이 드물기 때문에 합쳐져요. 사상오행에도 들어가고 두수오행에도 들어가고 기문오행에도 들어가고 구궁오행에도 들어가고 별 군데가 정오행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삼합오행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정오행이 많으면서도 붙일 것이 써먹을 데가 없다. 그 말은 곳곳마다 다른 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써먹이 필요가 없다 그 말 아닙니다. 책에서 나오면 형동하지 말라고 알려드립니다. 제가 쓴 대정 비결 중에서 이 기초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기초예요. 그래서 혈처의 결인처는 살짝 고개를 싹 수그리고 들어가서 이 목처럼 혈처 뒤에서 묶어주는 것이 혈처의 결인이요. 이 결인이야말로 잘 봐야 돼요. 그래야 혈척에 몇 자 파면은 무슨 흙이 나와를 알고 또 무슨 입술을 했구나를 아는 것이 혈처 뒤에 있는 결인을 보고 압니다. 음양을 교차시키는 것은 훈원이라고 그랬죠. 훈원에서는 음양을 교차시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건 모르면은 묘지를 못 써요. 음맥으로 들어오는 음열로 쓰면은 음양 상통이 안 맞아서 발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오행만 알려드렸습니다. 정오행은 어디다 써요? 정오행은 각각 쓰는 데가 많은데
각각의 용과 맥을 찾아 가지고 묘지를 쓸 때에 60천룡에다가 다시 천룡 속에 있는 것을 24방위를 찾아서 천간과 지지를 찾아내 가지고 60갑자 나금 오행으로 상생과 상극을 맞춰주는데, 이것이 맥과 용과 망인과 후손들의 합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 정오행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 여기까지 알려면 어떻습니까? 8개에 들어가야 60천룡 구별을 하죠. 64개를 들어가야 분할을 담당을 하죠. 또 60갑자를 알아야 나범을 놓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놓는 것이 정오행이다. 정오행 간단해 이래버리면 큰일 납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가장 쉬우면서 어렵다. 무궁무궁하게 많이 들어있다. 그것이 시작이면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바랍니다. 수포혈이나 수성체로 둥글둥글 있는데 하나의 혈을 맺으려고 몇 기가 흐느적 하고 내려가가지고, 여기는 이런 것은 수포혈은 전부 다 한쪽 귀퉁이로 가서 붙지 중앙에서 안 붙습니다. 이거는 기혈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이할 기자. 기자가 둘이에요. 기할 기자 있고 말탈 기자 있고, 구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혈로 맺는 것이 수포혈이다. 그러면 수포혈은 당류, 출렁출렁 물이 쳐나가기 때문에 수포혈은 중앙에서는 맺을 수가 없다. 그러면 한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귀퉁이로 내려가서 맺는데 어떻습니까? 음으로 아래에서 살짝이 은은하게 혈을 감싸주지요. 혈의 자체가 물방울이 이렇게 둥그스러워하죠. 그처럼 아래로 내려가지고 둥글게 해서 혈을 맺는다 해가지고 수포혈, 수성체 속에서 물방울처럼 둥글게 살짝 만들고 들어가서 혈을 맺는다. 이것이 수포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자혈은 당혈로 맺습니다. 7당자예요. 당혈로 맺는데, 당혈이라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누워있는 곳 아래 단전에다가 맺는 것하고 똑같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동자혈이나 음부혈이 즉 당혈입니다. 당혈. 그래서 맺기는 쭉쭉쭉쭉 내려오지만은 강하게 내려와요. 강하게 내려와 가지고 배불린 듯, 과엽철을 배불린 듯 해가지고 일어나 가지고 느리게, 강하게 내려왔은 게 느리게 반반하게 한데 양팔은 딱 품어준 것 같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단전 음부에다가 맺는 것이 동자혈이다. 그러면은 이 동자혈에 대해서는 금성체와 수성체로 일어나가지고 살기가, 이 가운데는 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맺기가 직충해요. 그래서 살기가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밑으로 착 내려간 곳에다가 묘지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나오는 우물이 이 주위에 들어 있습니다. 이 문과 20대를 하고 나서 부귀영화를 부리는 곳이다. 그러나 어쩌습니까? 맥이 직충해서 위로 올라가면 폐가망신을 하고, 아래다가 정자리에다 묘지를 써도 자양 하나 틀리면은 음나는 사람이 간간히 나오게 되고,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수숙혈이라는 것은 이 수숙혈이요. 물결 치는 것처럼 생겨서도 은은하게 가서 누워서 잠잔다 해서 수숙혈이라고 그래요. 잘 숙자. 잠을 잔다. 물이 고요하게 파도치고, 저기서는 파도치고 내려오는데 거기서는 혈을 맺는 곳에서는 고요하게 안정이 된 산을 수숙혈이라고 그렇습니다. 수숙혈은 중앙은 허하고 야지로 내려와 가지고 중앙은 혈이 없어요.
여기 이런 것 있다고 해서 와열이라고 이런 데서 쓰면 물구덩이에다 아무리 산상이라도 이런 곳에는 물이 들어요. 그래서 산상에서도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뱀이 흘러가다가 지나가다가 출렁출렁 가다가 거꾸로 확 펴고 조산을 다시 바라보면서 혀를 맺는 것이 수숙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숙혈은 등이 굽어져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 중앙에서는 오는 데다가는 절대 혀를 써서는 안 돼요. 그래서 끝머리 매두에다가 혀를 씁니다. 이것은 섬혈입니다. 번개섬자. 그래서 혈이 조그만해요. 섬혈은 살짝 의지하고 붙어서 써지는 것이 섬혈. 그래서 수숙혈은 섬혈로 맺는다 그러더라. 세수예절혈이라 하는 것은 이건 기혈입니다. 기혈. 말탈기자 기혈이요. 산이 출렁출렁 내려오다가 산 등 한가운데서 이 좌우에다가 살을 두고 맺고 또 산이 내려가죠. 이래서 산 등에서 맺는다. 말탄 것처럼 혈을 맺는다. 그래서 말탈기자 기혈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기혈만큼은 하나의 세수 예절혈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도면은 병오맥으로 내려와 가지고 신자 인양을 했습니다. 을수가 인방으로 흐르니 구경과 팔상이 나오는다. 대열이죠. 구경과 9개의 경과 팔상이 나온다. 평지 운수열이라 하는 것은 수성체로 철렁철렁철렁 다 맺어졌는데 이런 데는 야지로 내려가고 이런 데는 밭이나 논이나 이런 것으로 돼 있어요. 천전맥이라고도 그러죠. 밭을 뚫고 올라온다. 양쪽에는 논이면 가운데는 밭으로 맥으로 천전맥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야지로 내려가 가지고 이 은은하게 뒤에서 쌓아가지고 만들어주는데 이것을 심혈이라고 그렇습니다. 깊을 심자 심혈이요. 야지로 내려가서 깊은 곳에다 맺었다 해서 심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혈은 맺기 찾기가 참 힘들어요. 갑자기 여기서부터 숨어버리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맺기가. 그런데 맺기는 삼쌍맥으로 내려와서 이 중간에서 합해져 가지고 맥을 단맥으로 혀를 맺는 것이 즉 평지의 운수열이다. 이런 것을 구름이다라고 그래요. 고창 선운사에 가면은 김성주 신가 조상묘지가 있어요. 그것이 운선맥입니다. 그래서 선운사라고 그래요. 고창 선운사 뒤에가 있습니다. 그게 신맥입니다. 조현곡수혈이라 하면 이거는 의혈입니다. 의혈, 의지할 의자. 살짝 가다가 자기 맥을 내려와서 정자로 앉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살짝 돌아간 것은 옆의 산을 의지하고 맺는다 해서 그래서 기검에서 기경계섬 의사 할 때 의혈, 의지할 의자 뒤에 있는 산을 의지해서 맺는 것이 곡수혈이라 내려오다가 굽어져서 딱 옆으로 돌아앉아서 맺는데 사성이 갖춰졌죠. 사성이 갖춰지고 뒤 낙산이 기가 막혀 좋습니다. 그래서 혈은 대혈로 맺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강의는 이 이기학을 한 가지씩 해드리고 그 뒤에 이 현기학과 무령학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기학을 모르면은 산에 가봤자 봉사다. 맹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기를 알고 아까 해보셨죠? 정오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알 수 있겠죠. 정오행에서 파생이 된 여러 가지의 오행들이 합쳐져 가지고 혈과 맥과 명인과 후손을 맞춰주는 것이 정오행에서 파생돼서 나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